캐나다는 많은 이주자들이 가기를 원하는 선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민 와서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대도시 다운타운에서 보이는 너무 많은 노숙자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영하 10도의 새벽에 허리를 구부린 채 경전철로 피신하는 홈리스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3만 5천 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 8천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고요. 이 중 약 65%는 남성, 35%는 여성이었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 홈리스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25세 이상이고 중년 이상의 노숙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 중 약 80%는 실업 상태이고 약 30%는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타닐 등 약물 중독 문제는 캐나다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경우 2016년 4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현재 11,000명 이상의 주민이 마약성 중독물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약물 중독이 비자연적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약물 중독 관련 사망률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2016년보다 2배 이상 높은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전체로 보면 최근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1만 명 정도로 한 해 자살로 사망하는 4,500명보다 2배가 넘습니다. 캐나다는 노인복지가 좋은 나라로 꼽힙니다. 65세가 되면 집도 절도 없어도 기초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살면 $1,800, 부부면 $3,000 가까이 받습니다. 세금에 허리가 휘는 많은 젊은 층들은 65세 이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노령연금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캐나다 국회에서 새로운 노령연금 제도인 캐나다 펜션 플랜 인핸스먼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의 노령연금 수혜 연령인 65세에서 시작하여 2023년에는 66세, 2026년부터는 67세로 올릴 계획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선거 때 연령 연장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입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유엔이 제시한 중년 연령이 66세에서 79세이기 때문에 사실 65세는 너무 이른 은퇴 나이입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 문제로 67세가 아니라 70세로 연장되면 젊은이들의 기대는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여 격렬한 방화 시위가 계속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신문을 보면 캐나다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란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와 카톨릭은 신자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 향후 2040년에 참석자와 헌금이 없어 교회가 소멸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슬람 교회의 성원인 모스크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올드로스도 오타와의 성마가렛 마리아 성당이 이슬람 교단에 팔려 모스크로 재단장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토론토나 캘거리의 경전철을 타보면 인도, 중국계 젊은이 등 유색 인종들이 압도합니다. 캐나다가 백인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 LA 인구의 절반이 라티노이듯 캐나다 대도시의 인구 절반이 무슬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 알버타주 캘거리와 에드먼톤의 시장은 인도 출신입니다. 무슬림에게 종교는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열성이 대단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하기로 유명하지만 최근 무슬림 관련 집회소가 공격당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포비아 같은 것이 나와 자칫 인종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가 주민들의 의료를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의사 부족이 만성화되어 지역에 따라 가정일을 정할 수 없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도 저하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느 한인 여성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고통은 호소했더니 의사가 물을 적게 마시라고 처방하더랍니다. 농촌 벽지에선 의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응급의료원이 문을 닫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에서 MRI 검사의 평균 대기 시간은 약 11주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수술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정의 소개부터 전문가와의 상담까지 이 부문의 대기 시간은 2021년 11.1주에서 2022년 12.6주로 늘어났습니다. 이 대기 시간은 3.7주였던 1993년보다 242% 길어진 것입니다. 전문의 상담을 위해선 가장 짧은 대기 시간은 온타리오주가 10.1주이고 가장 긴 대기 시간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41.7주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에서부터 환자가 치료를 받는 시점까지 이 부문의 대기 시간은 2021년 14.5주에서 올해 14.8주로 증가했습니다. 이 대기 시간은 5.6주였던 1993년에 비해 164% 길어진 것이랍니다. 캐나다의 취업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 정보기술 분야, 전기, 건설, 기사 등 전문 분야 전문직이 아니면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식당이나 건설 현장, 월마트나 3D 업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인맥이 없고 캐나다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위나 전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3개월간 캐나다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해도 캐나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터뷰 한 번 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는 한국 여성 이민자도 있습니다. 벵글라데시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이민 왔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우버기사로 일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영어가 달리면 더 절망적이 됩니다. 급한 김에 한식당이나 월마트에서 일할 수 있지만 풀타임으로 일해도 세금 떼고 2,000불 정도 받기 때문에 한국서 일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좌괴감을 안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티모튼이든 홈디포이든 그들의 일로 첫 직장 경력을 쌓고 오너이든 매니저이든 눈도장을 잘 받아 다음 직장을 위한 추천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존심 높은 한국인으로선 그 과정을 밟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든 무료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캐나다 현지인들과 사귀고 인맥을 넓히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캐나다로 온 새로운 젊은 이민자 30%가 향후 2년 내 캐나다를 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